주식 만렙을 꿈꾸는 모든 투자자를 위해 실력으로 보여주는 든든한 레벨업 가이드들의 숨은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클래스가 다른 고품격 레벨업 주식 토크 만렙 박주식.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하시죠. 오늘의 레벨업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김정은 전문가, 이영진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새 얼굴, 김정은 전문가. 예,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각오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20년 증권사 경험을 살려서 저의 노하우 만렙박 주식에 하나하나 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김정은 전문가의 활약, 헌얼굴, 이영진 전문가의 활약도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의 머리와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핀 핫 이슈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투자의 가이드를 세워보는 시간, 만렙 핫 이슈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2023년 10월 3일자 경제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을 확인하시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흑자는 시간 문제, 메모리 업계 주도권 전쟁 본격화. 메모리 시장이 완연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흑자 전환은 시간 문제가 됐다라는 기사인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4분기부터 디램과 랜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AI 서버 투자가 본격화하고 모바일과 PC 등 전방 산업도 해빙기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왕의 귀환은 과연 가능할지 두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시장, 장밋빛 전망에도 정작 시장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희망 고문에 투자자들도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냉정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영진 전문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 4분기부터 그리고 올해 1, 2분기부터 계속해서 이제 메모리 가격에 대한 반등세가 나올 것이다. 이런 희망 고문들이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있었죠. 네. 네. 우선 글로벌 거시 경제 측면,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전통 레거시 반도체 쪽의 수요가 부족한 측면이 가장 이제 걱정되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램과 낸드 가격이 반등이 좀처럼 나오지는 않았고, 그리고 상반기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을 했었죠. 삼성전자 입장에서 영업이익이 6천억대밖에 안 됐으니까.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너무 안 좋았던 측면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이제 상쇄시킬 만한 그 요소가 역시나 AI 반도체 쪽에 기대감 수급이 이어졌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SK하이닉스의 HBM 그리고 삼성전자도 HBM에 도전한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이제 7월 달에 주가가 7만 원을 넘어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증권사 경험을 보면 네네. 애간장을 항상 태우고 나서 네.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네네. 어제 2조 4천의 영업이익을 발표했지만 네. 지금 실질적으로 감산을 하고 가격 인상을 이제 10% 이제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재고량을 어느 정도까지 소진을 하고 네네. 신규 물량이 다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네. 본격적인 반도체 슈퍼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한 2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쟁보다 무서운 게 네. 긴축이에요. 아. 미국의 긴축이 남아있느냐. 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네.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하니까 이제 종료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한 2분기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 기조로 간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의 본격적인 화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사실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낙관을 했었던 경제학자분들도 지금 약간 본인들의 예상이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누그러진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올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에 뚜렷한 주도주가 없다는 점도 사실은 주식시장의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주도주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이 반도체의 주도주 시점을
언제쯤으로 전망하십니까? 주도주 슈퍼사이클이 오려면은 AI 반도체 쪽에서 호재가 터져야 되거든요. 삼성전자 특히. SK하이닉스는 지금 HBM에서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살아나니까 그 부분들이 일단은 먼저 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게 어드밴스 패키징. 이쪽에서 2.5D를 하는 그 부분을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면은 그때는 슈퍼사이클이 또 가능하거든요. 일단은 근데 4분기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좀 하락했다가 가라앉아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패턴들이 나올 수 있는데 재고 측면을 좀 집중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자면은 스마트폰 PC 이런 수준들의 재고 물량이 원래 이제 3, 4주밖에 지금은 안 남았어요. 원래 그 전까지만 해도 2배 수준 이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일반 서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6주, 18주 이랬는데 최근 파악해보니까 6주, 8주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의 가격 반등은 이번에 근거가 있다. 그러면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2024년 한 2분기부터 이제 슈퍼사이클의 이제 초기 국면으로 예,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네, 초기 국면. 예, 네. 근데 내년에 또 뭐가 있죠? 미국에 대선이 대선이 있죠. 예. 네. 트럼프가 지금으로서는 뭐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걸로 지금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대통령이 바뀐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가는 긍정적인 신호예요? 부정적인 신호?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네. 우리 주식 시장을 예측하기에는 편해요? 훨씬 편하죠. 아, 바이든 대통령은 시장에 대해서 되게 온건주의예요.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달러 강세가는 거 용납을 못해요. 자기가 오너 출신이잖아요. 사업가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 가면은 그때 파월 의장한테도 당신 해임된다 이런 말까지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그분의 입을 잘 봐야 돼요. 그분의 입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고 확실하게 말을 해주는 게 오히려 낫다. 네, 김 전문가. 네. 아, 오늘 저 한잔 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김 전문가, 오늘 뭐 시간 되나? 애매하잖아요. 이러면 짜증나는 거지. 뭐 시간 되면 어떡하자는 거야. 반도체가 잘 나가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잘 가야 한다는 거는 거의 이제 정설인데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삼성에 있던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로 간다. 현재 그 반도체 대장주들의 활약이 어떤지 이 부분을 좀 짚어주세요. 연초 대비해서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1월 2일에 이제 보면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50% 밑으로 떨어졌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한 52% 정도 돼 있는 상황인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0%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오, 높네. 예, SK 하이닉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용인에 대규모 생산 단지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되면 생산 파이 자체가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는 가전하고 핸드폰 사업부가 실적을 잘 냈는데 그걸 반도체가 다 까먹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자들이 오히려 한번 갈아타 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심리가. 않을까.